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을 필두로 10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이후 줄곧 국무회의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법정에 들어오기 직전에 퇴장을 해서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본 겁니다. 대통령 측은 총리 질의를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관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덕수 총리를 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지만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 하나인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5시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퇴정을 했는데 퇴정을 하면서 이유로 밝힌 것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총리가 한자리에서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밖에 속보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모두 만료했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없었다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찬성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신인도에도 영향이 줄 수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계엄은 반나절 만에 해제가 됐다. 그리고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발언들은 지금 자막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 자신의 기억은 그렇다라고 진술한 점이 특히 눈에 띄고요. 김희정 의원님, 대통령 측에서 국가 위상을 이야기하면서 퇴정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참 제가 입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헌재에 같은 그 대면을 하면서 한 앵글에 잡히는 거는 불발되고 말았지만 왜 퇴정했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정에 뭐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총리가 진술하는 것을 대통령이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를 이 꼴 만들어 놓고 국가 위상을 언급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유도 별로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거의 만담하듯이 직접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통수권자로서 장성들하고도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 진술을 듣고 또 뭐 변호사하고 속닥이면서 또 뭐 반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은 그러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냥 모든 걸 다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도 멋대로 다 했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신문 초반 내용을 쭉 보면 거의 야당의 예산안 삭감 혹은 입법 과정에서의 폭거 주장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변론으로도 볼 수 있는 오늘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그 피소추인 측 입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비상계엄을 도대체 왜 선포했느냐, 정당성의 이제 근거 내지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의 어떤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만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냐. 그건 뭐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피소추인 측은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에 모여들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땔감 내지는 연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별로 헌재 탄핵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까지 이어졌던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볼륨 좀 높이겠습니다. 싸게 사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거는 그러한 그 재정을 젊은이들이 소위 스마트 파밍 같은 데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쌀에 대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딴 쪽으로 자꾸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부득이 우리가 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네, 국회에서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영상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부분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였냐?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국회에서 했었던 내용이나 지금 헌법재판 과정에서 했던 증언이나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증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본인 개인의 판단이지 실제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인은 그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얘기한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나 의결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8분의 헌법재판관분들이 계신데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에는 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문을 적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은 있지만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극히 책임 회피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나 그 사법부에게 맡기면서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된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 성립을 주장하는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는 안 하겠다. 뭐 예. 결론만은 피해 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글쎄 국무총리와 같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적법성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타기, 줄타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말의 뉘앙스가 항상 자리에 따라서 바뀝니다. 국회에 오실 때는 매우 단호하게 흠결이 있고 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명백한 진실은 국무회의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통령실마저도 검찰에 보낸 그 답변서에서 국무회의가 단 5분밖에 안 됐다라는 그 형식적인 그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부서도 안 됐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가장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전혀 이거에 대한 그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저런 행태를 보인 본인들이 국가를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는 했습니다. 예. 자, 영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네, 네. 이제 오늘 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서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흠결 여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다만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런 게 바로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저 헌법재판소 법정에 길 가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갑자기 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짧은 기간이지만 했어요. 그리고 헌재의 그 탄핵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고위직 공무원이면 본인 판단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걸 한 개인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닌데 국무총리로서 그날 국무회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를 저렇게 끝까지 결론을 안 내고 개인적인 판단은 얘기 안 하겠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은 글쎄요, 그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조금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계엄 그리고 집에 가서 봤더니 뒷주머니에 문건이 하나 꽂혀 있더라. 어떻게 뒷주머니에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보일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참 상상보다 더 뛰어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안부에서 자체 아예 국민의 회의록도 없다고 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다 국회에 보고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이건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왜 똑부러지게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총리 2번째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국무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해 본 분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어떻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태용 국정원장만 기름장어가 아니고 이분도 참 기름장어라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 근데 뭐 조심스럽지만 그 한덕수 총리로서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헌법재판 과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했었던 발언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발언이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본인이 판단하기엔 여전히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은 그렇지만 법적 판단은 재판관들이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결국 그 헌법재판관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그것을 종결하는 마지막 중재자가 법원 판결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저 자리에 오기 전에 대통령이 법정을 떠났거든요. 대신 판정을요. 그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바로 보시죠. 예. 이건 따로 목소리가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 3시가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혹은 3시 정각 이후부터의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아마도 오늘 변론이 시작된 뒤 한 5분 정도 지난 상황인 것으로 현장 소식을 토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뒤에 나가버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 빈자리는 누군가 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나가는 장면이 헌재의 카메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 법정에 입장을 했으면 나갈 때도 재판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의 허락하에 나가는 거지. 자기 변호사하고 그냥 귀랫말도 쏙닥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니까 잠깐 잡혔습니다만 문영배 권한대행도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그 바라보잖아요. 저거는 법정 예의에 많이 벗어나는데요. 예, 저 전후 맥락은 조금 더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선 앞서 질문드린 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한 자리에서 신문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그 이번에 변론기일 과정 속에서 부끄러운 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저 도망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비록 직급은 높지 않았으나 조성현 대령, 이 조성현 수방사 대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희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위 높은 자들은 다 내빼고 도망가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고 하는 모습과 달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들 중에도 참 군인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한덕수, 윤석열 이 최고위층의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갔을지에 대한 이 자괴감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인간적으로 매우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